그 공수 2에서 내분점 공식 배우셨죠? 외분점 공식도 배우셨나요? 외분. 공수 2에서 이제 외분이 사라져서 외분 개념 하나만 잡고 여기 보기에 외분이 나와 있어서 기억해. 그것만 보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선분 A, B를 요 안에서 쪼개는 걸 내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면 이쪽에 좌표 공식이 뭐냐면 내분은 다 플러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비율의 합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MX2 더하기 NX1 이게 내분점 공식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외분은 무엇이냐? 내분 같은 경우는 안에서 쪼개는 걸 내분이라고 하는데 외분은 이 성분의 바깥에서 쪼개는 걸 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 A, B의 연장선 상의 외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의 1대2 외분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이 외분점까지 갈 때 1 그리고 B까지 돌아올 때 2 요렇게 되는 이 점을 1대2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1대2 외분점. 그럼 이제 2대1 외분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A에서 2만큼 갔다가 B까지 돌아오는 게 1이 되는 2대1 외분점. 이쪽이 이제 2대1 외분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가 1대2 여기가 2대1 그래서 어느 쪽 숫자가 크냐에 따라서 A에 가까운지 B에 가까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공식은 어떻게 되냐 내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하면 아까 내분에서 더하기였잖아요. 외분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분의 이렇게 가시고 이 방향 그대로 이쪽 대각선 먼저 해서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해주시면 외분점 공식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그냥 더하기 빼기로만 바꾸시면 돼요. 예, 이거 쓰시면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시면 밑에 범위가 4분의 1부터 1까지 이거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요 A라는 애는 밑이 1보다 작은 애니까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거 그리고 사이 그래프는 양변에 4 곱하시면 밑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지는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로그 사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한다 했으니까 y는 1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얘하고 만나는 게 a, 얘하고 만나는 게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좌표 다 설정하시면 돼요. 요거 y 좌표가 1인 거니까 밑진수가 같아야겠다. 그래서 얘는 a,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y 좌표가 1이니까 밑진수가 같아야겠다. 4, 4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D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CD는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이 역수가 진수가 되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서 A분의 1, 1 마이너스 1 여기는 4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잡아주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예,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이만큼 바깥으로 갔다가 B까지 오는 게 4 비율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그게 0,1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잖아. 1일 때 여기 보시면 여기 A.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길이가 4A. A 대 4A니까 1 대 4 외분점 받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A 대 4A. 그리고 니은. 이게 직사각형이려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두 개 좌표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직사각형이려면 여기는 일단 수평이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같아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x좌표하고 이쪽 x좌표가 같아줘야겠지. 그렇게 같아야 직사각형이 4a하고 a분의 1이 맞다. 그러면 a 제곱이 4분의 1 되는 거고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양수니까 a가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쭉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마지막도 AB가 CD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AB의 길이 이 길이 3A AB 그리고 CD의 길이 이 길이 4A분의 4 빼기 4A분의 3이니까 4A분의 3 이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양변에서 3 나눠주시고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해서 A 제곱 이렇게 하면 결국에 제가 말하는 게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거죠. 반대 범위라. 괜찮지 않나요? 외분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졸리세요? 졸리세요? 줄까요? 번은 이렇게. 오케이? 네, 18번. 요거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그 fx 밑에 네 번째 줄에 자칭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거기다 밑줄 긋고 별표좀 쳐주세요. 일단 fx를 그리는 게 먼저겠다. 그치? fx를 먼저 그려야겠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 범위에서는 2차 함수죠. 그래서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6이라 했으니까 여기 x는 6만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0하고 6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리면 되겠습니다. 0하고 여기 x축 하나 더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2차 함수. 그 특이한 점들 좀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몇인지 3, 몇인지 뭐 이런 애들 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3, 안 쓰더라도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6보다 큰 요 오른쪽 부분에만 그리는 거고 얘가 x는 5가 정근선이네요. x가 5가 정근선이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
올라가는 그래프야. 증가함수니까 6, 몇을 지나는지만 파악을 해보시면 여기 6 대입하면 로그 4의 1이니까 0 되는 거죠. 6, 0을 지나고 요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A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로그는 정근은 여기 위에 없어요. 위에 상관없어서 무한대까지 가는 애죠. 자, 요게 우리가 그린 fx 그래프고요. 내가 요 위에다가 g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gt 그래프는 요 간격 2, x 간격 2 사이에서의 제일 큰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함수입니다. 이 간격 사이에서. 그리고 t가 0일 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t에다가 0 대입해서 먼저 시작해 볼게. t가 0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g0의 함수값으로 가져간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의 최대값을, 이 최대값 여기지? 이래서 생기지? 이거의 최대값을 0에서의 함수값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똑같은 높이의 0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일단 얘가 1, 몇인지 계산해 보시면 1,5가 될 겁니다. 1,5.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 얘를 다시 한번 1만큼 왼쪽으로 가져간 함수값으로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대값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이. 여기서의 최대값 1만큼 이동하고 여기서의 최대값 1만큼 이동하고 전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최대가 될 때까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t에다가 3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t에다 2 대입하시면 이제 1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을 g2로 가져간다는 거고, 그럼 이제 1부터 3 사이의 최대값이 여기가 정점이 됐잖아. 그때 최대값이 2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2. 여기 최대값이 2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좀 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최대값은 변하지 않죠. 계속 요 꼭지점이 최대값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이동하면서 최대값이 그대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이렇게. 최대값을 받을 때 쭉 이동하지. 자, 그럼 요 최대값을 벗어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번엔 최대값이 어디가 되냐면 요 점이 최대값이 되죠. 그쵸? 요 점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에다 3 한번 대입해 볼게요. 최대값, 여전히 최대값이 되는 거고, t에다 4 한번 대입해 보시면 3부터 5까지 3부터 5까지의 최대값도 g4가 되는 거거든. 3부터 여기 3부터 5까지의 최대값도, 이제 그래프 너무 어려운데 3부터 5까지의 최대값 여기지. 이게 여전히 g4가 된다는 거거든. 4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이번엔 1만큼 이쪽으로 삐져나오겠다. 1만큼. 그래서 여기까지 연장, 5까지 연장하고 이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최대값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고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이한 지점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특이한 지점 먼저 딱딱 찍으신 다음에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만약에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같아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요? 최대값이 이거 따라서 다시.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최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읽어볼게요. 0부터 무한대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 지금 여기 5 나왔거든요. 0에서 시작할 때 5 나왔어. 근데 다음 최소값인 후보가 여기가 되는 거죠. 요쪽. 요쪽에 있는 좌표도 5보다 크거나 같아야 최소값이 5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기 t-1일 때 함수값과 t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이 같을 때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높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은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t-1 요거의 최소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여기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일단 경계부터 찾아보자. 부등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않고 2가 5가 될 때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꼭지점 여기 대칭축을 지나갔기 때문에 같아지는 t가 6이 된다는 거죠. 같아지는 t. 오케이. 괜찮나요? 같아질 때 t가 6이. 근데 여기는 t-1이었어?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5가 된다는 거야. 여기 요 높이가 요 점의 좌표가 5가 되는 거고 6이 t가 됐었고 요 점의 좌표는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아까 이 최소값의 높이가 6,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a를 구하는 거잖아요. a가 들어있는 로그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로그 제 밑이 몇인가요? 4. 저 x좌표 7 이게 5보다 크거나 같은 a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0. 예, 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만만치 않죠. 저기 미적분에서도 잘 나와요. 미적분에서도 새로운 함수, 그 사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로 갖는 게 잘 나와서 그리는 연습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거 조심하세요. 예, 필기하시면 19번 가겠습니다.
볼게요. 요거는 그래프부터 그리는 게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막 절대값도 있고 여기 뒤에 빠져있는 n이 미지수라서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좀 나눠서 그릴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미리 나눠서 쬐끔하게 그리신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저 fx 왼쪽에 있는 지수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지. 지수함수가 원래 지수함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텐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도 여전히 x축이 정근선인 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올릴 거기 때문에 위아래 평행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한 거지. n만큼 밑으로 내렸어. n만큼 밑으로 내렸을 때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절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이때 n만큼 내려왔을 때 y절편 한번 생각해 봅시다. y절편은 0 대입했으니까 9 마이너스 n 요게 y절편이 될 거고 그쵸? 내려왔을 때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정근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수함수에서 정근선이 되게 중요한데 요 뒤에 평행이동 자체가 정근선이죠? 정근선 마이너스 요렇게 절대값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된다. 그치? 자 그럼 이걸 위로 올려.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여기 정근선이 새로 생기게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올라가면 n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n-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맞나요 여러분? 맞죠?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같은 경우는 이 y축 아래로 아예 내려오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y축 아래 내려오지도 않겠지? 그래서 n이 9보다 작을 때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정근선 마이너스 n이니까 쟤랑 또 대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나눠야 될 게 어디서 경우를 나누시면 되냐면 n이 9일 때를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 n이 위로 올라가면서 정근선 n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절편이 9 마이너스 n이니까 정근선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y절편이 위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또 경우를 나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네들 갖다 놓으면 2n이 9니까 n이 9일 때 한 번 그리고 2n이 9일 때 n이 2분의 9일 때 4.5일 때 한 번 그래서 n이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네. 일단 경우 나누는 것부터 쬐깐하게 그려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가 경계다. 로그 함수 한번 봅시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고 n만큼 밑으로 내렸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고 n만큼 내렸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x축이랑 y축이랑 만나서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y절편이 또 중요하겠죠. y절편 한번 계산해 보시면 0 대입해서 2-n이 y절편이 되겠네요. 2-n. 그럼 얘는 뭐가 경계냐면 뭘로 경우 나누셔야 되냐면 이게 0이 될 때 n을 2, n이 2일 때를 경계로 또 경우를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n이 2보다 작으면 요 위에 있고 n이 2보다 크면 요 아래 이렇게 있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경우 나눌 때 크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2하고 4.5하고 9하고 요 세 개 가지고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쬐깐하게 그렸고요. 이제 경우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얘네들을 기준으로 경우 나누기로 했으니까 n이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n이 1일 때부터
n이 1일 때는 여러분 아까 여기 보시면 9-n이었던 y절편이 8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8. 그리고 정근선 -1.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애가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그냥 접어져서 올라가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네, 한번 그려보시고. 로그 함수는 아까 y절편이 2-n이었거든요. 근데 n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 y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인데 x가 0보다 큰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n이 1일 땐 개형이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fx하고 y는 t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교점 개수가 최대 4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렸을 때 최대 2개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도 최대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가시면 되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많이 올록볼록한 게 생겨야겠다 그런 감이 올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굽어져서 2개의 교점이 생겼는데 이쪽에서 교점이 안 생기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로그 함수도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이쪽에서 2개, 저쪽에서 2개 해서 총 4개의 교점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빠르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같은 애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다가 해보시다가 이 말이야. n이 2일 때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제 로그 쪽에 x절편, y절편이 0이 될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여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2 빼시면 7, 이 y절편이고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니까 요게 위로 접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정근선 2가 되는 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하나 더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굽어져서 2개가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에 속도를 좀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 경계 나누기로 한 게 2하고 4.5였거든요. 그래서 3, 4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3, 4. 자,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3일 때 한번 보자. 여기다 3 대입하시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겠죠.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꺾여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3 대입하시면 이쪽 y절편이 6이고 이쪽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6이 y절편 정근선 3으로 꺾여져서 올라가서 어이구야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보이세요? 여기 2개 교점 생기는 거 2개 해서 총 4개 4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중간에 혼돈점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경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되겠다고 넘어가는 방법. 일단 여러분이 크게 경우 나누는 경계는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고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걸 미리 써놓고 들어가시면 어디로 올릴지가 좀 파악이 쉽게 되겠지. 이걸 미리 써놓으시면. 예,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경계가 9잖아요. 5, 6, 7, 8 다 구해보시면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5 한번 대입해보자. 5 대입하시면 얘가 4 5 대입하면 그리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5
지수함수가 x축 밑이 위로 올라가면서 정근선이 이번엔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는 여기 정근선이 y절편 밑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근선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쪽 로그 함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던 게 여기 꺾여져서 3이 되면서 이렇게 얘랑 비교해 보시면 요 위 아래 순서만 달라졌다 뿐이지 어쨌든 4개에서 만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꺾인 부분이 생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가능한 게 이렇게 총 6개 숫자 n이 9를 해보시면 이쪽에서 꺾인 부분이 이제 사라질 거면서 이쪽에서 꺾인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n이 9를 해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n이 9 여기 n에다 9 대입하시면 y절편 0이고 정근선 마이너스 9고 y절편 0이고 정근선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지수함수 그려졌는데 이게 x축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만 9가 정근선 이렇게 되는 것만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로그 함수는 9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이게 또 절대값 씌워주시면 7에서 이렇게 꺾여서 되는 거지만 이쪽에 꺾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평선 그었을 때 만나는 최대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푸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꺾이는 부분이 이쪽 2개에서 총 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경우를 나눠야 되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 5, 6, 7, 8 다 더하시면 33이 답이 되는 거죠. 아마 이 문제 해설을 보시면 이쪽에서 지수함수만 왔다 갔다 해서 꺾이는 점이 생기는 범위 찾고 로그 함수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의 생기는 범위를 찾아서 공통점인 6개를 찾아줄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좀 빠르긴 한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응용이 돼서 여기 있는 대소관계 교차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바뀌게 되면 이걸 동시에 그리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그리는 걸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번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푸셔야 돼요. 다시 잘 복습해보시고 필기하시면 26번 가겠습니다. 이제 26번도 외분점 때문에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또 그래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 이 로그 증가하는 로그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 근데 가에서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을 수 있게 그려보시면 하나는 X축 밑에, 하나는 X축 위에 그리셔야겠죠. 이렇게 여기 둘 중에 하나가 A랑 B겠다.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이게 중점이에요. X축 위에 중점이 있다.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는 놔둘 것 때문에 그래요. 예,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A, B를 3대 1이니까 A에서 더 먼 거야. Y축까지가. 이거 연장을 해서 Y 절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A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 그리고 여기 돌아오는 게 1 요게 이제 외분 3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더 멀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B가 되는 거겠죠. 근데 중점 보라색
보시면 저 중점이잖아. 중점인데 이게 3대 1이면 여기 2대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1대 1대 1 전부 다 똑같이 잘리겠다. 여기 3대 1이면 남은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1대 1대 1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X축이든 Y축이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기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 한번 다 내려보시면 여기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안 내려도 되고 A에서 Y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 여기 중점에서 수선의 발이 원점, 그리고 B에서 수선의 발 여기 이렇게 된 거. 그럼 여기가 1대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내린 여기도 1대 1대 1 전부 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네. 그럼 이거 Y좌표 내가 T라고 할게요. 이 Y좌표 T라고 하면 여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T겠네. 이게 마이너스 T겠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래서 끝났어요. AB하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 한번 보시면 여기 Y절편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라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같다. 자, 그럼 이쪽 좌표는 여기 t가 마이너스 t가 로그 3의 x가 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t제곱 컴마 t. B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A좌표는 이게 t가 되는 거니까 3의 t제곱 컴마 t. 이게 A좌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B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내가 새로 C라고 해서 AC 기울기하고 BC 기울기 같다고 할게요. AC 기울기 X 증가량 3의 T 분의 T 마이너스 이게 AC 쪽 기울기가 되는 거고 BC 기울기 X 증가량 3의 마이너스 T 분의 T 마이너스 맞니? 여기 마이너스는 아니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쵸? 이게 AC 기울기, 이게 BC 기울기. 맞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양쪽에 t 없애주시고 여기가 세배가 된다는 거네.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3의 t제곱이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이거 곱하시면 3의 2t제곱이 3 2t가 1이라서 t가 2분의 1 t가 2분의 1 예, 좌표 다 구했습니다. t가 2분의 1이니까 이쪽 좌표가 3의 2분의 1 쓴 루트 3, 2분의 1 이쪽 좌표는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다리꼴 여기잖아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위쪽 삼각형 빼고 아래쪽 삼각형 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x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라보신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발끈 공식 쓰셔도 되고 여기서 신발끈 공식 씁시다. 다 기억나시나요? 신발끈 공식. 정리할까요?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
그 좌표평면에서 세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넓이 빠르게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여기는 절대값입니다. 여기 절대값. 그리고 행렬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틀이라고 보시고 처음에 있는 XY 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쓰시면 돼요. 세로로 쓰고 그 다음에 BC 연달아서 쓰고 세로로 C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세로로 쓰시고 처음에 썼던 거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 이제 대각선으로 순서대로 곱하시는 거죠. 이쪽 대각선 이렇게 쭉 곱해서 더하시고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쭉 곱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 대각선으로 쭉 곱한 거를 빼시고 그래서 여기가 신발끈처럼 생겼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인 거지. X1, Y1이 계속 자주 쓰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는 0이 들어간 좌표를 대입을 하시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0 있으면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2분의 1에 얘부터 쓰라는 거야. 0, 0 그리고 루트 3 2분의 1 그리고 요거 그리고 처음에 썼던 0, 0 다시 쓰신 다음에 저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답이 1번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 예, 되셨으면 마지막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27번이군요. 2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두 번째 줄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서 이 길이도 2. 여기 y좌표가 4가 되겠다. 그렇지. 여기가. 그러면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전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 네. 자, 반대로 해보시면 이제 얘랑 이랑 같다라고 해서 x좌표 구하면 여기가 a제곱 여기 이쪽 점도 이거랑 이랑 같다고 해서 x좌표 구하시면 이게 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점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점은 얘랑 4랑 같다고 하시면 되니까 a의 4제곱 정사 4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a 4제곱이었는데 얘하고 좌표가 같겠는데 a 4제곱이랑 b 제곱이랑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a 4제곱에서 어딨지? 요거 두 개 빼시면은 이것도 역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 되는 거니까 a 4제곱 빼기 a 제곱이 2다. 그래서 여기서 a 제곱 구하시면 되죠. 하시면 2 나올 거고요. 우리 구하는 게 뭐니? b도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a의 4제곱이 b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b제곱이 요거에 다시 제곱하. 그러면 b는 양수 2 해서 2개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제일 어려워요. 지수로그 파트에서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경우 나누는 문제라든지 18번 문제 이런 거는 한번 꼭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숙제는 오늘 숙제는 지수 로그 방부 등식 한 번에 할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킬러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방부 등식에서 한 문제, 로그 방부 등식에서 한 문제 하고 이제 미적분 넘어갈 건데 뭐 풀 거냐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로그의 진수 조건 기억나시죠? 밑진수 조건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하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는 거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1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는 거. 자, 그래서 32쪽에 14번을 푸시면 되겠어요. 예, 같이 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식을 굳이 직접 다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fx, gx 식 구하실 필요는 없고 위에 지수부등식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밑이 1보다 작은 애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절대로 GX로 나누시면 안 돼요. 양변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땐 나눠도 돼. 근데 G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0일 수도 있고 이거 특히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뉘는 부호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서 앞으로 나눌 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웬만하면 이쪽으로 이항해서 묶어주시는 게 대부분의 풀이 방법이 될 거예요.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fx, gx 빼기 3gx 이렇게 하신 다음에 gx를 묶어주시는 거지. 공통인수 이렇게 완성하셨으면 두 덩어리를 곱해서 0보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x 빼기 3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 양수, 음수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여기가 음수면서 이쪽이 양수가 되는 경우. f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는 자연수만 딱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이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죠. 그리고 f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x좌표들 중에서 fx가 3보다 밑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지. 이게 3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자연수 보시면 3, 4, 5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는 3, 4,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밑에 부분 중에서 이번엔 fx가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크려면 fx 함수값이 3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쪽은 여기랑 범위가 안 맞고 여기 하나밖에 없겠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2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래서 x는 2. 뭐래? 1밖에 없겠다. x는 1.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12 더하기 1 해서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괜찮죠? 그래프에서 좌표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나누실 때 좀 주의하시고 확실히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나누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볼게요. 36쪽에 15번 로그 부등식 진수 조건에 유의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진수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실수를 하도 많이 해서 쓰든 안 쓰든 먼저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 보시면 x가 1보다 커야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진수 조건이 마이너스 2k보다 커야 된다 나올 거예요. 근데 k가 자연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공통 범위가 그냥 이게 되는 거지. 그래야 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지? 2분의 1 x k 더하기 양변에 2 곱하시면 2k 더하기. 그러면 나온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연결해서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 3개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1보다 크고 2k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1보다 큰 2부터 3, 4 이렇게 3개가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4면 되겠지. 그치? 4면 되겠지? 그래서 4보다 2k 플러스 2가 크거나 같고 5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자연수가 1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K의 범위를 구해라라고. 그래서 등호 어디 들어가는지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37쪽까지 숙제로 해두시면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미적분 나가겠습니다. 네, 40분부터 나가겠습니다. 40분.